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했겠지만 까먹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빠르게 짚으면서 이 과정 조금 더 갈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활동 조절을 했었고요. 체온 조절 과정 중간에 하다가 끊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체온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와 되게 밀접하게 관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온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어요. 효소 활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소라는 것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온도를 넘어가게 되면 변성되면서 기능을 잃게 됐고요. 너무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얘들이 효소가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해. 그래서 반드시 36.5도씨 정도로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 체온을 유지시켜라고 조절해주는 중추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그 조절 중추를 누구라고 했어요? 간내, 다른 이름으로 사인의 어디 부분? 시상하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체온을 유지하냐? 우리 몸이 더위와 추위를 느끼면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을 조절을 해서 더위 추위를 조절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더위를 느끼냐 추위를 느끼냐 그 원리가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더위와 추위를 느끼는 기준은 절대적인 온도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시상하부가 에어컨 마냥 희망 온도를 다 설정해놨다고요. 대개는 36.5도씨 정도가 됐겠죠. 그러면 그 시상하부가 자신 주변에 흐르는 혈액의 온도와 비교를 해보는 거야. 비교를 해보는 거야. 시상하부 온도 혹은 체온이라 나올 겁니다. 딱 손을 푹찍하고 찔러봤는데 시상하부 설정 온도가 지금 혈액보다 체온보다 시상하부 온도보다 높아. 그럼 뭘 느껴요? 내가 설정한 온도보다 체온이 시상하부 온도가 낮네. 그럼 난 지금 춥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내 푹찍 해봤는데 내가 설정한 온도보다 내 몸에서 흐르는 피의 온도가 더 높네. 그럼 난 지금 더워라고 느낀다고요. 추위 더면 이렇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상하부 설정 온도는 웬만하면 안 변해요. 특별한 이벤트가 터지는 게 아니면. 자, 근데 얘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위와 더위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추위를 느끼면 우리 몸에서 열은 더 많이 만들어야 돼? 적게 만들어야 돼? 열을 더 많이 만들어야지. 그러면 열을 많이 버려야 돼? 적게 버려야 돼? 적게 버려야 됩니다. 자, 더위 때는 반대겠죠? 열 발생량은 줄여주고 열 발산량은 늘려준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체온을 조절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정확히 그 조절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조절 과정, 추위 조절 과정 볼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네모 그리세요. 여러분들 네모 그리고 있으면 쌤 안에다가 좀 써볼게요. 다 그렸어요? 다 그렸어? 그럼 네모나 동그라미나 도형 예쁘게 그리는 방법 알려줄까요? 쌤이 대학교 때 대학은 그 환상의 나라에 가시면요 일반 선택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탁과 전공을 내가 들어볼 수 있어요. 내가 심리학과 들었거든요. 심리학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애랑 사기쳐야지 심리학과 들었단 말이에요. 심리학과에서 배웠어요. 네모 그릴 때 여러분들 그냥 그리면 안 돼. 입으로 계속 네모를 이야기해야 돼요. 네모.
동그라미 그릴 때 동그라미. 말로 뱉으면 여러분들 인지 능력이 생겨요. 감각인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감각인지 능력이 생겨가지고 도형이 더 정확하게 그려져요. 이걸 인지각인이라고 전공 용어로 표현하거든요. 인지각인.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모 그릴 때는? 네모. 동그라미 그릴 때는? 그렇지. 동그라미. 몰랐었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니 얘들아?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거짓말이에요. 그딴 거 없습니다. 열심히 그리세요 그냥. 보세요. 자, 추워! 내가 춥다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몸에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빠르게 대처. 자, 빠르게 대처를 하려고 하면 호르몬이 효율적일까? 아니면 신경 쓰는 게 효율적일까? 신경 쓰는 게 효율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운 데 가면 가장 먼저 변하는 몸의 변화가 떠는 거예요. 떠는 거. 그치? 오들 떠는 거라고. 떨 때 여러분 막 심장 떨어요? 막 위장 떨어요 이렇게 막? 아니죠. 어딜 떨어요? 팔다리를 떤단 말이야. 그치? 그럼 팔다리 근육은 무슨 근육이에요? 골격근이고 수위근이에요. 그럼 어떤 신경한테 명령을 내려줘야 될까? 세성신경. 그래서 이 사인의 시상하부, 간내 시상하부가 채성신경을 통해 골격근한테 명령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반사예요. 그럼 골격근이 오들오들 떨립니다. 이거 반사라고 했죠. 막을 수 있어 없어? 이 가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추운데 안 떤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원래 쌤 수업 들었던 친구들 알겠지만 쌤 친구 중에 가오가이가 있다고 했죠. 말이지 않았었나 해병대 가네? 해병대 가기 전날 집에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린.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그 친구 지금 형사거든요. 형사. 딱 맞는 직업 했죠. 그 친구도 추운데 가면 떨어요. 떤다고. 이거는 반사 같은 거라 추운데 가가지고 난 버텨야지 해서 안 버틸 수가 없어요. 떨리게 잡히는 거. 자, 그럼 이 떨리면 근육들에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마찰열이 만들어집니다. 이 마찰열이 어마무시하게 크겠니 얘들아? 너 여기 조금 떤다고 해가지고 40도 돼요? 그건 안 된단 말이야. 되게 적은 양밖에 못 만들어요. 이 적은 양이라도 만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호르몬들이 작용할 시간을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 체온을 증가시켜줘야 된다고, 열 발생량을 더 늘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인의 간내 시상하부에서 뭐를 분비시킨다? TRH를 분비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공부를 해보니까 대사 촉진해주는 호르몬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 이름이 타이록신이었습니다. 그 대사가 촉진되면 세포대사, 다른 말로 하면 물질대사가 촉진된다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세포음량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증가한다고 했어요. 세포음량이 증가하면 결국 만들어지는 열 에너지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근원적으로 우리 몸에서 많은 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록신 분비를 위해서 TRH가 분비됩니다. 이 TRH의 표적기관이 뇌하수체 전압이었거든요. 뇌하수체 전압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 TSH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갑상샘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그쵸? 타이록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가 뭐 한다고요? 대사를 촉진해준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신속실 나오죠. 이 에피네프린에 또 숨겨진 기능 중 하나가 이 대사 촉진이에요. 그래서 사실 에피네프린도 여기에 관여합니다. 자, 그럼 에피네프린한테 명령을 내려주려면 이 사인의 시상하부가 신경을 통해 연락을 해야 된다고. 신경을 통해서. 그럼 채성신경으로 연락할까? 자율신경으로 연락할까? 자율신경으로 연락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는 자율신경을 통해서 먼저 써줘야죠. 자율신경에서 뭐 가지고 가겠어요? 추우면 어떤 상황이야?
긴급상황.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해됩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 골격근의 떨림과 타이록신, 이 에피네프린 덕에 우리 몸에 뭐가 증가하겠어요? 만들어지는 열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열 발생량을 어떻게 해준다고? 증가시켜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쉽죠? 자, 그럼 피부는 왜 나옵니까, 손상님? 여러분, 추울 때 피부들은 빠져나가는 열을 최대한 줄여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암만 열심히 만들어봤자 다 뺏겨버리면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피부한테도 연락을 해줍니다. 그 피부한테 연락을 해줄 때도 교감신경을 통해서 연락을 해줘요. 자, 그럼 교감신경을 통해 피부한테 연락을 하면 피부는 두 가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피부는 두 가지 일을 수행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 첫 번째, 이게 중요해요. 모세혈관을 수축합니다. 자, 여러분, 피부색이 왜 기본적으로 약간의 붉은기를 띠는 살구색이겠어요? 혈액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애들 중에서 너 혈색이 안 좋아하는 애들 보면 얼굴이 하얀 애들이거든요. 그치? 우리가 피부라는 세포들이 쌓여 있으면 되게 불투명한 색깔이에요. 거기다가 피가 밑에서 흐르고 멜라닌 색소가 섞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살구색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 피가 적게 흐르잖아. 그러면 무슨 색처럼 보이겠어요? 약간 하얀색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통 추우면 얼굴이 어떻게 진다라고 배워요? 뭐라 표현을 해요? 추우면 얼굴이 창백해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치? 그게 얼굴 쪽에 흐르는 피양이,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그럼 얼굴 쪽에 혈관이 흐른다는 거죠. 그럼 얼굴에 막 혈관 막 두껍게 보여요, 여러분들? 두꺼운 막 혈관 보여? 안 보이지? 그 말은 엄청나게 작은 혈관들이 지금 우리 피부 밑을 지나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혈관들이, 우린 그 혈관들을 뭐라 부릅니까? 모세혈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수축이라는 거는 짧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 그림 그리지 마세요. 나중에 그릴 겁니다. 대신되면 피부가 있지. 그럼 우리 피부 밑에서 혈관, 두꺼운 혈관이 있고 피부 쪽으로 보내주는 엄청 얇은 혈관이 있어요. 엄청 얇은 혈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얇은 혈관이 지금 피부랑 가까이 있죠. 추운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피 안에 들어있는 열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빠져나간다고. 그럼 최대한 이 모세혈관을 피부와 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모세혈관 길이거든요. 그럼 이 길이를 더 짧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안쪽으로 숨는다고요. 얘들의 길이를 더 짧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렇게 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모세혈관을 수축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추우면 뭐 돋아요? 소름 돋는다, 닭살 돋는다고 하죠. 그게 잇모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잇모근이 수축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얀색으로 쓰는 이유는 최근에 잘 안 나와서 그래요. 잇모근 수축. 그래도 꼭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잇모근이라는 게 뭐냐? 1이 뭐겠어요? 이거겠니? 모가 털이거든요. 그럼 입에 털 나 있어, 형님.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 아니죠? 설리자예요. 털을 세우는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털 세우면 따뜻해져? 그럼 털 세우면 막 따뜻해져? 따뜻해져요. 근데 그걸 느끼는 친구가 있다라면 분명 짐승이에요. 자, 원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인원에서 진화된 거거든요. 그럼 원래 털이 많았겠어, 적었겠어요? 많았겠죠. 그럼 보통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털이 많단 말이야. 그럼 이 털이 서잖아, 얘들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된다. 그럼 이 털이 무슨 역할을 하냐? 공기 흐름을 방해해요. 공기 흐름. 그럼 피부 근처에 있는 공기는 피부에 멀리 있는 공기보다 비교적 따뜻하게 해서 차갑겠어?
따뜻하겠죠? 그럼 따뜻한 공기가 이 털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린 지금 빠져버렸잖아. 근데 그 근육은 아직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그 진화의 흔적으로 추우면 닭살이라는 게 돋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잇모근이 수축된다. 이 두 가지 일을 피부가 자율신경, 교감신경한테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면 뭐가 감소하겠어요? 열, 발산량이 감소한다고요. 이 두 가지 메커니즘 가지고 추위를 조절하는 겁니다. 더위도 해야 되겠지? 더위는 더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이거를 안 해주면 돼요. 혹은 적게 해주면 돼요, 더위. 그래서 우리 몸을 쉽게 생각하면 추위, 더위 모드가 있는데 추위 모드를 키면 이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끄면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더위는 간단하다. 이와 반대로 이 더위는 어떻게 조절해주냐? 추위 조절 과정을 완화시켜주거나 억제시켜주는 겁니다. 평소보다 좀 TRS 적게 분비하면 돼요. 적게 분비하면 완화, 억제시켜주는 거예요. 됩니까? 완화, 억제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더울 때 선생님 이거 그래 억제되고 와야 되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다른 일도 일어나잖아요. 이런 말을 하거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더우면 얼굴 어떻게 돼요? 빨개지죠. 그게 무슨 말이야? 모세혈관이 확장됩니다. 수축이 아니라 확장돼요. 또 더우면 뭐 나요? 땀이 나죠? 그건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피부에서 모세혈관을 확장해주고요. 그리고 땀을 분비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자율신경이 해주겠죠? 교감이 해주겠어요? 부교감이 해주겠어요? 교감? 부교감? 신경절 이온 유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누굴까? 신경절 이온 유런 말단에서 뭐에 조절된다고요? 교감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예? 근데 이거 신경절 이온 유런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라고 하셔야죠. 치매에 걸리셨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겠죠. 교감신경 중에서 콜린성 교감이라는 게 있어요. 교감신경인데 신경절 이온 유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럼 결국 얘도 교감신경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합니다. 다만 콜린성 교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학교에서 언급은 있었거든요. 용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안 나와요.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거라서. 무슨 말인지 됩니까? 얘도 결국에는 뭐에 의해 조절된다고요? 교감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근데 당연한 거거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더우면 편안한 상황이야? 더워도 위급한 상황이에요. 안 믿죠 성민아? 표정 안 믿기는 상황이네. 선생님이 성민이를 저기 사우나에 집어넣고 문을 잠궈 버릴 거야. 그러면 편안해? 한숨 자야 되겠다 하고 자니 거기서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숙제를 시발게요. 어떨 거 아니야. 긴급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교감이 해줘야 됩니다. 됩니까? 이게 정확한 내용이에요. 잘 들으세요. 용고 이번 학교생 바뀔 수 있거든요. 학교쌤 중에서 이거를 부교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확히는 틀린 말 아닌데 정확히는 부교감이랑 교감이 기량을 하다 보니까 부교감이 작용을 하면 교감이 완화되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 조절하는 것 자체는 교감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정확한 내용이에요. 되게 교과 내용이나 EBS 뜻도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부교감이야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부교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공부를 안 하시는 선생님이시겠죠? 여러분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뭐라 생각해야 된다고요? 교감입니다. 왜? 덥거나 추운 거는 생명체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라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알겠죠? 딱 여기까지만 하면 조절 과정은 모두 끝이 돼요. 간단하죠?
그럼 다 썼을 거니까 지우고 우리 그래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기 파트가 힘든 이유는 결국 그래프예요. 그래프. 조절 과정 써주고 여기 따지 마세요. 그래프 볼 겁니다. 여기 파트 하는 게 그래프 때문에 그래요. 그래프 때문에. 쌤이 그래프를 한 3가지 정도의 종류로 그려줄 겁니다. 3가지 종류의 종류에 대해서. 이 3가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조금 비교를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부터 좀 해줄게요. 자, 과학자들이 제일 처음에 이 더위나 추위를 느끼고 조절해주는 과정을 연구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때 나왔던 이론이 요거였을 거거든. 이거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확인 실험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확인 실험 때 일어나는 상황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실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 쓰지 마세요. 이거 뭐야? 이게 뭐니? 자, 그렇게 하셨어?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요? 상민이라니. 내가 지켜왔던 이야기 안 해줬나? 진짜? 나 이야기를 안 했다고? 성심에서 했었나? 얘 이름 뭐예요? 진짜 가봤다. 다음에 내 이름 뭐야? 라이 기억나요? 외국인 이름. 얘 스위스에서 왔거든. 내 수업 때 이야기 안 했다고? 앤드류예요. 내가 키우던 쥐 이름입니다. 찐따 같다고? 나와 새끼야. 스위스에서 김덕배를 할 순 없잖아. 스위스에서 왔는데. 앤드류. 살짝 더 얘기해줄까? 실험실 가면 쥐를 진짜 많이 키워요. 생물학 실험실 가면. 근데 여러분들 내가 쥐를 키우는데 실험할 쥐를 키우는데 교수님이 승모야 우리 이번 주에 쥐 3마리 연구해야 되니까 실험해야 되니까 저기 비싼 데 가서 잡아오렴. 그래 시키겠니 여러분들? 근데 잡아서 쳐. 그걸로 실험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왜요? 유전 정보가 없거든요 걔에 대한. 그래서 보통 우리가 특정 실험에는 그 실험을 할 수 있게 그 실험에 맞춰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스위스에서 좀 유명합니다. 스위스에서 우리가 막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키워서 써요. 그 쥐들 종류가 많은데 이 앤드류라는 친구가 검은색인데 B6 마우스라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블랙6 마우스라고 그러는데 받았어. 근데 원래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내가 사육장 담당 아니었단 말이야. 케이지 담당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 대학원 동기가 똑똑했거든. 근데 똑똑하기만 해. 일을 나 못해. 진짜 일대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한번 어떤 사고를 쳤냐면 유전적으로 다 조작된 거니까 다 격리시켜 놔야 되거든요. 쥐들끼리. 그럼 케이지 칸막이가 있어요. 이걸 잠궈놓고 가야 돼요. 근데 퇴근할 때 모르고 안 잠궈놨어. 이거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야밤에 파티에 간 거지. 야밤에 이제 여러 종류의 쥐들이 이제 파티에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니? 실험 3, 4개월 다 날아가는 겁니다. 교수님은 뒤지고 났어요. 그래서 울고 나도 구경하고 있고. 그래서 저런 열심히 좀 하지. 달래줬어요. 근데 교수님 전화 오더라. 정말 교수실로 냉 거대로 가니까 너가 이제 케이지를 맡아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해야지 시킨 거. 그래서 맡아서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B6 마우스 좀 데리고 올 거래요. 잘 관리하래요. 냉 하고 받아왔는데 한 마리가 유독 예쁜 거야.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래서 이름 붙여줬습니다. 앤드류가. 처음에 진짜 생각 없이 붙였거든요. 장난으로 앤드류 하면서 붙였는데 한 3개월을 키웠거든요. 3개월 동안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럼 출근하면 제일 먼저 케이지 가가지고 물 갈아주고 밥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얘들 동물을 사람 알아봐요. 밥 주고 막 갈아주고 하는 사람 알아봐. 내가 딱
발소리만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불 딱 키면 애들 막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하다가 특히 들어가 귀엽고 아빠 귀여운 거야. 애기 키우다. 그래서 뭐 혼나는 날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퇴근하기 전에 케이지 봐가지고 씨발 새끼 뭐라 했냐면 하면 앤드류가 들어준다. 3개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았다고. 근데 교수님이 어느 날 정말 쥐잡자 그러더라고요. 뭐 잡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들어온 B6 잡자 그러는 거야. 앤드류요? 그러니까 무슨 지랄을 하냐고. 앤드류가 뭔데? 그러더라고. 얘라고 하니까 엄청 혼났어요. 왜 쥐한테 정을 주냐고. 빨리 가서 잡으라고. 그래서 앤드류를 데리고 왔어. 죽여야 돼. 쥐를 죽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 제 꼬리를 모가지를 잡아요. 그럼 들어 올려. 그럼 쥐가 가만히 있겠니? 발버둥을 쳐. 그럼 얘들의 특성 중 하나가 봉 같은 게 있으면 잡거든요. 자려고. 그럼 딱 잡게 해. 그 상태에서 꼬리를 잡고 축 늘린 다음에 한 번에 꼬리를 빡 잡아당기잖아요. 그럼 여기 경추가 뚝 하고 끊어져. 그럼 직사해요. 그걸 경추 탈골이라고 합니다. 보통 학부 실험 때 많이 하는 거야, 경추 탈골. 넌 잔인하잖아, 근데. 그치? 우리 뒤를 어떻게 하면 잡아, 얘들아. 최대한 편하게 보내줘야지. 그래서 이제 아크릴 케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크릴 박스. 여기에 관이 2개 달려있어요. 관. 이게 수면가스고요. 이게 질식가스예요. 질식가스. 내가 들을 딱 데리고 오니까 들이 표정이 안 좋아. 아빠 여기 어디야? 아빠 여기 무서워. 잠시만 기다려. 아빠 갑자기 나 졸려. 잠이 걸리지. 그러고 눈물을 먹으면서 이걸 딱 들었지. 근데 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들이의 대퇴사두를 해부해서 실험 샘플로 썼습니다. 와, 그날 너무 속상한 거야. 표정이 안 좋았나 봐. 내가 원래 밖에서 표정 관리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나 표정 안 좋아서 퇴근하기 전에 부르는 거죠. 가만히 술 한잔 할까 하고. 네. 많이 마음이 아프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춤 쳐져 있어요. 앞으로 절대 지들한테 이름 지어주지 말고. 술 사주셨어요. 그날 밤을 푹 잤거든. 근데 꿈에서 나왔어. 초원에서 앤드류가 달리면서 아빠 하면 나오더라고. 선생님이 그린 쥐는 다 앤드류라고 이런 거죠. 잡들이 길었는데. 아니 이거를 누가 수업 때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머님이 아시는 거야. 어머님이 상담통화하고 있는데 선생님 애가 강의하고 지들이 잘 된다고. 쥐 이름이 너무 고급져요. 예? 그 있잖아요. 그 앤드류. 그래서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해야 하니까 애가 강의를 집에서 보는데 애가 딴짓하지 말고 컴퓨터를 거실에 뒀대요. 근데 걔가 그 내 강의를 스피커를 들고 본대. 그래서 어머니랑 앉아서 같이 본대. 너무 쪽팔리는 거야. 이상하게 너무 많이 했는데. 이미지 관리 열심히 해. 강의 혼자 보세요. 알겠죠? 어머니랑 보면 안 돼요. 어쩌다 여기 맞다. 실험만 실험. 자, 여기 이제 드류가 아빠 여긴 또 어디야? 하고 있는 거야. 선물을 주겠어. 여기 드류 내가 있겠죠. 자그마한 내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뭐가 있겠어요? 감리 시상하부가 있을 거거든요. 사회계 시상하부가 있다고요. 우리 드류한테 귀여운 모자를 줄 거예요. 모자. 철로 된 모자인데 사실 바늘이에요. 감리 시상하부까지 박아놓습니다, 여러분들. 감리 시상하부까지 박아놓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바늘 여러분들 가열하면 주변 온도가 바뀌어요? 뭐만 바뀔까? 시상하부 온도가 바뀌어요. 얘를 냉각시키면요? 시상하부의 온도만 내려가는 거예요. 뭐는 일정한데 주변 온도는 일정한데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여기다 드려요. 자, 그래서 이건 보통 시상하부 냉각 가열 실험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실험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실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시상하부 온도 그래프랑 체온 그래프 이 두 가지를 그릴 거예요. 야, 용모스 이걸 안 해줬다고? 야, 성심에서 이걸 안 해줬다고? 충격적이네.
상관없어. 수업 열심히 했구나. 이것도 안 말해줘. 자, 둘 다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 자, y축은 온도예요. 자, 이제 구간을 좀 나눠줄 겁니다. 같은 템 라인이에요. 자, 그랬어요? 자, 여기에 내가 점수 하나 더 표현을 할 건데 일정한 온도를 하나 표현할 겁니다. 이 일정한 온도는 뭘까? 노란색으로 표현한 저 일정한 온도는 뭘 표현한 걸까? 시상하고 설정 온도를 표현한 겁니다. 시상하고 설정. 자, 그럼 보세요. 시상하고 온도를 파란색으로 표현할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 짓거리도 안 했어. 그러다가 쌤이 이 봉을 냉각할 거야. 둘이가 좀 추워, 더워 보이네. 모자를 시원하게 해줄게. 하면 시상하고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겠죠. 그치? 차갑게 만들다가 애가 벌벌 떠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안 되잖아. 그치? 또 어떻게 해주겠어요? 다시 가열해 줄 겁니다. 이렇게. 가열하면 이렇게 얘가 땀을 흘려요. 그래서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파란색이 시상하고 온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체온을 표현해 줄 거예요. 체온. 자, 체온 같은 경우에 표현을 해주면 당연히 원래는 아무 짓도 안 하면 이상 설정 온도에 맞춰져 있겠죠? 그치?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시상하고 온도를 낮췄습니다. 그러면 설정 온도가 높아? 시상하고 온도가 높아? 설정 온도가 높죠? 추위를 느껴? 더위를 느껴? 추위를 느끼죠? 발생량 어떻게 돼요? 열 늘어나고 발생량은요? 그러면 체온 어떻게 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높은 구간까지는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또 무슨 짓을 했어요? 높였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뭘 느끼겠어요 이제? 여기서는? 더위를 느낀다고. 그럼 발생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발생량은요? 늘어나요. 그럼 체온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다가 정상 온도네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정상 온도. 이게 체온 그래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 1번 구간에서는 뭘 느낀다? 추위. 2번 구간에서는 뭘 느낀다? 더위를 느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됩니까? 이게 첫 번째 그래프예요. 시상압을 직접적으로 냉각 가열한 그래프입니다.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이건 여러분들이 겪어봤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감기 걸려봐서 이거 빼먹을 뻔했다. 주변 온도는 어떻다고? 일정하다. 적어주세요.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어. 두 번째, 여러분들 감기 걸려봤습니까? 감기 안 걸려본 사람 있어? 감기 불치병인 거 알아요? 이거 진짜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뭐라 표현하냐면 생물학 교수님들이 약간 미친 사람들인데 감기를 신이 주신 선물이래요. 왜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상민이도 신이 주신 선물이겠네? 상민이 연구하면 되니까. 이게 감기 바이러스가 물질을 사하면서 몸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그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암에 걸릴 확률이 떨어져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신이 주신 선물이랑 그딴 말을 하고 있지? 감기 걸리게 해야지 그런 사람들.
자, 그럼 감기 걸리면 여러분들 뭐 나요? 머리에서? 열 난다라고 하죠. 몸이 뜨거워지지. 근데 참 이상하단 말이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방에서 반팔 반바지 입고 방방방 뛰어다녔는데 똑같은 방이고 똑같은 구조고 똑같은 옷인데 오늘따라 그 방에 있는 내가 너무 춥다고 느낀다. 몸은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뭘 하면 이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시상하부 설정 온도 변화 그래프를 볼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쁜 애가 오면 싸워주는 친구들이거든요. 싸워주는 친구들. 자, 우리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그럼 평상시보다 면역세포들이 일을 많이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많이 해야 되죠. 그럼 그 과정에서 얘들이 항체라는 약을 만들어요. 단백질 약. 그럼 그 단백질 합성도 정말 많이 해줘야 되거든. 물질 대사를 평소보다 많이 빠르게 해야 돼요. 자, 우리 몸은 36.8도 5도 정도일 때 효소 활성을 가집니다. 근데 사실 한 37, 8도에서 활성이 더 높아요. 물론 그걸 넘어가면 단백질이 변하긴 하는데 극한까지 몰고 와서 에너지 조금 더 주면 일을 더 잘해. 그러니까 나 지금 빨리 항체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면역세포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내 몸의 설정도를 높여버려요. 그럼 내 몸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설정도에 맞게 체온이 증가하니까 열이 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고야. 자, X축 시간이고요. Y축 온도입니다. 자, 쌤 똑같이 시장 설정 온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뭐처럼 생겼어요? 상민아 뭐처럼 생겼니? 승재 뭐처럼 생겼어? 왜 다들 웃죠? 저 왜 뭐처럼 생겼어요? 그 조리아 상당히 그 모자예요. 모자처럼 생겼어? 그렇게 생각한 거 맞지? 상민이 그렇게 생겼어? 아니잖아. 친구한테 많이 보내는 거 생각한 거 아니야? 아니야? 자, 보세요. 감기 걸리기 전에는 설정도 맞춰정도도 유지되고 있었어요. 근데 몸이 생각한 거야. 나 지금 면역세포 일 좀 시켜야 돼서 효소 활성을 더 높여야 돼. 그러니까 체온을 증가시켜야 될 것 같아. 하고 설정 온도를 확 높여버려요. 그러면 내 체온은 이 설정 온도가 높아졌으니 그에 맞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몸이 좀 나아요. 그러면 설정 온도를 낮춥니다. 여러분들 혹시 감기 걸릴 때 조금 나아지는 징후 중 하나가 식은땀을 흘린다 혹시 알고 있어요? 애가 막 아팠어요. 근데 식은땀 나면 이제 조금 낫겠네 하고 막 부모님이 그러시거든요. 그 땀이 나는 이유가 뭐야? 체온이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죠. 그러면 내려가는 동안에는 지금 설정 온도보다 뭐가 높아요? 체온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몸에서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갈 정도가 되면 이제 몸이 낫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보통 징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해열제의 원리가 이거예요. 열이 한 37, 8도 손에서는 사람 죽진 않거든요. 근데 39도, 40도 되면 어떻게 돼? 죽는다고. 우리 몸의 설정도를 너무 높게 잡아놓은 거거든. 그럼 그 설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되지. 그러려고 먹는 약이 해열제입니다. 해열제가 이 시상하고 설정도 낮춰주는 거예요. 명량해가지고. 그러면 떨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체온이에요. 점선에 여기 썼으니까 따로 안 쓸게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1번 구간에서 뭘 느끼겠어요? 추위. 그래서 몸 뜨거워지는데 무한히 느꼈습니다. 2번 구간은요? 더위 느껴요. 그 식은땀을 흘리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두 종류의 그래프를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네요. 1번 구간에서 뭘 느낀다? 추위를 느낀다. 2번 구간에서는 더위를 느낀다. 자, 추위를 느끼니까 열 발생량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발산량은요? 준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아래도 써줄 수 있겠죠. 열 발생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고요. 발산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열 발생량이 증가하고 열 발산량이 감소했어. 다른 말로 추위를 느꼈어요. 체온 어떻게 돼요? 체온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증가하네. 더위 느낌이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 라고 공부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체온과 바로 직결시키면 안 돼요. 왜?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특수한 상황.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지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걸 나는 보통 간단하게 온탕 냉탕 그래프를 하거든요. 자, 내가 그래프를 그릴 테니까 우리 한번 맞춰봅시다. 조금 더 길게 그릴게요. 시간이고 온도고 체온입니다. 자, 여기는 체온 변화가 나고 있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어디 먼저 들어간지는 문제 단어를 주니까 맞춰보래. 자, 그러면 여기 올라가고 있는 여기, 자, 여기서는 온탕 들어간 걸까 냉탕 들어간 걸까? 떨어지고 있는 여기 온탕 들어간 걸까 냉탕 들어간 걸까? 그걸 맞춰야 돼요. 자, 첫 번째 여기 체온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뭐 느껴야 돼? 그럼 어디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갑자기 막 뇌절을 하죠. 참고킹 여러분들 배워서 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배워서 틀리는 거예요. 니들 만약에 이거 나한테 안 배웠잖아. 그럼 안 틀린다니까?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 또 성민이가 아까 분노 조절 장애를 이기지 못하고 나한테 대들어요. 성민아 그렇게 앉아서 수업 들으면 안 돼. 성민이 앞에 들으지. 이렇게 기자 수업 듣고 있는 거야. 상민이 똑바로 앉아야지. 그러더니 상민이가 대들어요 나한테. 무시. 상민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중정으로 데리고 가야지, 그렇죠? 데리고 갈 거야. 상민이를 들고 가. 때릴 수 없잖아. 그래서 한강에 데리고 가가지고 한강물에다 푹 한번 담글 거야. 상민아 또 그럴 거야. 죄송합니다. 또 그럴 것 같아. 한번 담글 거야. 다시 들어올렸어요. 상민이는 추위를 느낄까 더위를 느낄까? 상민이 몸의 온도는 떨어졌을까 올라갔을까? 떨어졌죠. 왜? 담가줘. 여러분 추운 물 냉탕에 들어갔는데 몸이 뜨거워져? 친구들이랑 같이 막 놀러 갔어요. 차가운 계곡에 들어갔어. 아, 나 몸이 점점 뜨거워져. 막 그래요? 미친 사람이 아니라 병원 가야 돼요. 그치?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체온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져야지. 그러면 상민이를 이번에는 열탕에다가 푹 한번 담갔어요. 살아있네? 한번 푹 또 담갔어. 빼냈어. 살아있는 거야. 아쉽게도. 상민아 지금 체온이 어떻니? 선생님 몸이 차가워졌어요. 그러겠니? 몸이 뜨거워진다. 그럼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당연히 내 체온은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내 체온이 올라가는 이 구간은 어디 들어간 거예요? 온탕 들어간 거예요. 차가운 환경이 아니라 뜨거운 환경이라고요. 이거는 냉탕이죠, 냉탕. 아니 근데 저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생긴 게 비슷하죠, 앞부분에. 그러니까 애들이 저거 보고 추위 느끼면 체온 증가한다라고 공부를 일반화시켜버리면 틀리는 겁니다. 저기랑 여기랑 다른 이유는 실제 우리 체온이 변하는 일에서 주변 온도는 일정한데 시상하부만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질 일이 없다고. 그럴 일 있어요? 만들어줘요? 없잖아, 그치? 대개 우리가 시상하부의 온도나 체온이 변한 이유는 주변 온도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온탕 들어가고 냉탕 들어간 겁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 하고 평가원에서 첫 자료가 나왔을 때는 엄청 싸웠어요. 난 이거를 이의 신청하겠다고 우기는 고3들을 보고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 이게 말가루가 할 이야기예요? 아니죠. 그럼 봐봐. 아니 그럼 여러분들 항상성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뜨거운 데 들어갈 때 뜨거워지고 차가워질 때 차가워지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아까 상민이 차가운 물에 담궜잖아. 근데 상민이 몸에 항상성 유지 조절이 안 돼. 그러면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빼면 상민이가 죽어 있는 거야. 왜? 체온이 어떻게 돼서? 차가운 데서 근데 그나마 추위를 느낄 때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야.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 살짝 했었는데 기억나죠? 상민이를 열탕에 집어넣었을 때 체온이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도 항상성이 조절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기본적으로 항상성에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그래프 하시면 두 번째 체온 조절 파트가 끝이 나요. 그죠? 사실 이거 말고도 유명한 그래프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내가 다 보여준다고 세상에 있는 그래프를 다 보여줄 수는 없겠죠? 물론 내신 때는 더 보여줄 겁니다. 방학 때는 딱 이 정도 수준에 이해를 하면 나머지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하나 딱 강조하는 게 있다고 하면 열 발생량이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어요. 왜? 아무리 더워도 우리 몸은 살아있어야 되겠지. 물질 대사 해야 되겠지. ATP 필요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세포업을 하거든요. 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데 가면 어떻게 돼요? 몸 쭉 서지는 거예요. ATP가 적어져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내용 할 거예요. 쉬었다 하십시다. 세 번째 집어넣어. 자, 3 볼 겁니다. 자, 마지막 혈장 삼투압 조절을 볼 거예요. 여러분, 삼투압 안 들어봤잖아, 그치? 살짝 언급은 했는데 삼투가 뭐라 했어요? 그치, 물이 마음속에서 병원 쪽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봐봐요. 생명체에서는 물 이동할 때 이 생체 막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거든요. 따라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 막에 압력이 생겨 안 생겨? 눌리는 힘이 생기죠?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즉 농도 차가 나면 날수록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 삼투압은 농도와 비례한 값이다 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나중에 생명과학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삼투압은 뭐와 비례한 값이라고요? 농도와 비례한 값이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몸의 농도 조절이에요. 이걸 한 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몸의 수분 조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삼투압이 농도랑 비례한 값이라서 저렇게 좀 내용들을 확장시켜 줄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피가 너무 진하면 안 돼요. 물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쵸? 반대로 너무 묽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예컨대 막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 상민이가 10km 뛰어서 10km 물도 안 먹이고 안 멈추면 뒤에서 총 쏠 거야. 총을 이렇게 해가지고 뛰게 했어요. 10km를. 그러면 이제 막 미칠 것 같죠? 물을 줬어. 물 줄게. 감사합니다. 50ml 줬어. 50ml. 못 마시면 죽일 거야. 총을 줬어. 그럼 상민 다 마시겠죠? 그럼 상민 죽어요. 왜 죽을 것 같아? 배 터져 죽어요. 그러면 하지 마시고요. 쇼크산, 쇼크산. 몸에 농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트륨, 칼륨, 이온 같은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농도가 쭉 떨어지겠지. 그러면 우리 신경 전도 연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거든. 그래서 죽어요. 쇼크산, 쇼크산. 그래서 항상 우리 몸에 농도를 잘 조절해줘야 돼. 수분량을 조절해줘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명령 누가 내려주겠어요? 조절 중추 어디겠니? 대내겠니? 같네. 다른 이름 가인의 시상하부다.
바로 조절 과정 볼 겁니다. 자, 이 조절 과정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 몸에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를 볼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에 물이 많을 때 적을 때 혈장 삼투압이 높다는 거는 혈장 농도가 높다는 거고 물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적다는 거예요. 그때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이 간내 시상하부가 내 몸의 농도가 높은지 물이 많은 적은지 이걸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써줄 겁니다. 자, 우리 몸에 혈장 삼투압이 높은지 낮은지를 간내 시상 하부가 감지를 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 몸에 물이 많고 적음을 어떻게 감지하냐? 내 혈액의 전체 혈액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감지할 건데 봐봐요. 이게 조금 이해가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혈관에 혈액이 많아요. 그러면 누를 때 탱탱하겠어요? 약하겠어요? 말랑말랑하겠어요? 탱탱하겠죠? 피가 없어. 혈액이 적어. 그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랑말랑하지. 그치? 쭈글쭈글하다고요. 그럼 혈관에 걸리는 텐션이 압력이 언제 높을 것 같아요? 혈관에 걸리는 압력이 탱탱할 때가 압력이 높은 거야? 말랑말랑할 때가 압력이 높은 거야? 탱탱할 때. 그치? 우리 그 혈액의 압력을 뭐라 불러요?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체 혈액량은 결국에 혈압과 비례하는 값이래요. 우리 몸에 피가 많은지 적은지 간내 시상하부가 어떻게 아냐고 눌러보는 거예요. 주변에 지나가는 혈관 눌러보는 거예요. 꾹꾹. 아, 탱탱하네. 혈압이 높네. 그럼 내 몸에 지금 피가 많은 거예요. 근데 말랑말랑해. 그럼 내 몸에 지금 피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야. 그걸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내 시상하부가. 자, 그럼 이 두 가지 수치를 누가 인지한다고요? 간내 시상하부가 화인의 시상하부가 이를 감지합니다. 여기에 간내 화인의 시상하부를 적어줄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뭐 나오라고? 누구한테 명령 내릴까? 우리 몸에 수분량 관련돼 있는 호르몬 하나밖에 안 배워. 항인효 호르몬 어디에 있어요? 후엽에 있습니다. 후엽. 나한테 뭐라 했다고 꼽혔다고 바로 삿다지를 하네. 후엽. 나쁘다. 자, 이 ADH 정확한 메커니즘 모르셔도 돼요. 근데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얘가 만드는 거예요. 얘가 만들어서 후엽이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명령 내립니다. 야, 좀 뱉어라. 뭐를? ADH를. 누구한테 명령한다고? 뇌하수체 후엽에. 그럼 뭐가 나온다? ADH가 나온다. 자, ADH가 분비될 겁니다. 얘는 어디서 작용한다고? 콩과 팥에 작용합니다. 콩팥에 작용을 해요. 콩과 팥 쓰시면 여러분 큰일 나요. 콩팥. 자, 콩팥에서 뭐예요? 물을 땡겨와요. 우리 보통 물을 버리거든요. 근데 몸에 지금 물이 부족한 상황이잖아, 이게. 이게 이 몸에 물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두 개의 지표잖아요. 몸이 짜다, 혹은 혈압이 약하다, 혈액량이 적다는 뜻이거든. 그럼 다시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재사용해야지. 콩팥에서 뭐를 한다? 수분을 재흡수합니다. ADH가 수분 재흡수예요. 그러면 수분 재흡수는 다른 말로 하면 오줌한테 가야 될 물을 뺏어 오는 거예요. 그치? 수분 재흡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수분제 흡수는 두 가지의 결과를 만듭니다. 두 가지의 결과. 오줌의 입장과 혈관의 입장에서 볼 거예요. 혈액의 입장에서. 자, 그럼 오줌 시점으로 볼까? 자, 오줌에 물을 뺏겼어. 오줌 농도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겠죠. 그걸 삼투압이라 표현하면 오줌 삼투압 어떻게 돼요? 그렇지, 삼투압이 증가해요.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합니다. 자, 오줌의 99%가 물이거든요. 근데 물을 뺏어왔네? 그러면 오줌의 생성량이라든지 생성 속도는 어떨까? 늘어집니다. 작아진다고요. 그래서 오줌 생성량이나 속도는 작아진다 혹은 감소한다라고 표현해줘요. 자, 반면에 혈액은 어떤데? 자, 오줌으로 가야 될 물을 혈액으로 옮겼어요. 그럼 우리 혈액 농도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그러면 혈액의 농도가 낮아진다라는 거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혈장 삼투압이라고 풀어줄 겁니다. 혈장 삼투압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라고 보셔야죠. 자, 그럼 이 혈액으로 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아까까지 쭈글쭈글했던 이 혈관의 텐션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할 거라고요. 맞지? 그럼 혈압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압 측면에 보면 결국에 ADH가 뭐를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혈압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다른 이름 중 하나가 바소프레신이에요. 혈관이 영어로 뭐예요? 베인이나 베슬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V 따지 마세요. VAS를 따옵니다. 압력이 뭡니까? 그치? 그래서 프레스를 따와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바소프레신이라 불러요. 바소프레신. 혈압 상승 증가 호르몬. 근데 요즘에 바소프레신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예전에 진짜 많이 배웠는데 최근에 좀 안 쓰는 추세입니다. 설명되어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준 이유는 내신이라서 학교 특이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 저격한지 알죠? 혈압을 증가시켜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 상황은 어때? ADH 분비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줄이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전부라고요. 그래서 높을 때만 봅니다. 낮을 때는 반대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됩니까? 너무 쉽죠? 자,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건 결국에 뭐겠어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살짝 다룰 거예요. 자, 그래프 봅시다. 우리가 아까 체온 유지에서는 가장 기본 그래프인 인과관계 그래프를 안 배웠어요. 왜냐면 보통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과관계 그래프부터 두 개를 보고요. 그리고 시간 사건 그래프 하나 볼 겁니다. 그럼 1번 뭘 볼 거냐? 혈장 삼투압 전체 혈액량이 축 중 하나를 가져갈 거고요. 예시로 X축에 넣을 겁니다. ADH 농도가 들어가는 기본 인과관계 그래프 하나 볼 거예요. 여러분 인과관계 그래프 해석도 다 기억하죠? 내가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X축이 원인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죠. 자, 그럼 내가 그래프 두 개 표현을 할 거거든요. X축은 지금 기억과 니은으로 표현을 할 건데 혈장 삼투압이나 전체 혈액량 중 하나입니다. 기억, 니은 여기 쓸 거고요. Y축이 ADH 농도예요. 자, 그래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기억, 니은. 자, 기억과 니은 중에서 누가 혈장 삼투압이야?
니은. 우리 해석을 한번 해볼까? 니은을 해석하면 니은이 증가하면 ADH 농도가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기억 해석하면요? 기억이 증가하면 ADH 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그치? 이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DH 농도가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을 때 ADH 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럼 혈장 삼투압은 기억과 니은 중에서 뭐가 돼야 돼요? 기억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전체 혈액량이 증가하면 ADH는 많이 나와야 돼? 적게 나와야 돼? 적게 나와야지. 그래서 기억이 뭐가 된다? 혈장 삼투압. 니은이 뭐가 된다? 전체 혈액량이 되는 겁니다. 배운 얼마 더 다 까먹고 그쵸? 자, 두 번째 인과관계 그래프 볼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혈액 봤으니까 오줌 한번 보자고요. 오줌. 자, 이번에는 ADH 농도와 오줌 삼투압과 생성량을 볼 거예요. 이번엔 얘를 X축에 넣어줄 거고 Y축이 두 개입니다.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프. X축이 ADH 농도예요. 자, 그래프를 또 두 개 그릴 겁니다. 여기서 두 색깔 썼으니까 다른 색깔 쓰자고. 기억.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자, 뭐가 오줌 삼투압이야? 뭐가 오줌 삼투압이에요? 니은? 기억? 우리 해석해볼까? 뭐가 원인이라고요? ADH가 원인이죠. ADH 농도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해요? 둘 중에서? 오줌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왜? ADH가 오줌으로 갈 물을 뺏어오거든. 그래서 기억이 뭐가 된다고요? 오줌 삼투. 그때 노란색 썼어, 노란색으로. 이제 냄새 날 것 같지 않니? 얘는 뭐예요? 오줌 생성을 하게 되겠죠. ADH 증가하면 당연히 오줌으로 갈 물이 혈액으로 가니까 생성량이 줄어든다고요.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 그래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얘를 축 바꿀 수 있어요. 축 바뀌기도 합니다. 실제 문제들에서. 그럼 우리가 볼 때 이 그래프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석해야 된다고요. X축이 뭐다? 원인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래프 보고 우리 5강 마무리 할 거예요. 두 번째 그래프. 자, 시간, 이 사건을 하나 줄 겁니다. 요거 우리가 하나만 더 응용해 볼 거예요. 저기서. 오줌 삼투압이랑 오줌 생성량이랑 혈장 삼투압 볼 거예요. 쌤이 그래프 좀 그리는데 이거는 조금 그래프를 크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구간이 좀 나눠지거든요. 그래프 쌤이 그려라 하면 따라 되시면 돼요.
아유 졸려라. 다 불러서. 자 y축은 농도 양이에요. 농도와 양 이런 거. 됩니까? 수치값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물을 섭취해요. 물 섭취. 자 먼저 혈장 삼탑부터 그릴 겁니다. 쭉 가고 있어요. 근데 물 마시면 우리 혈액 농도 어떻게 되겠어요? 혈장 농도 낮아지겠죠, 그쵸? 혈장도 감소. 그러다가 일정하게 갈 겁니다. 평생 이렇겠어요?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 수치까지 증가하게 돼요. 쭉 이 혈장 삼탑. 물 마셨어요. 오줌 삼삼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 얘들아. 그럼 물 마실수록 진한 오줌이 나와? 한 3리터 마시면 이제 고체 나오겠네? 큰일 나겠죠 여러분들. 떨어져요 물 마시면. 또록이 떨어진다. 평생 묽은 오줌만 싸요?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갈 겁니다. 됩니까? 자, 오줌 생성량 혹은 오줌 생성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 마시면? 친구하겠죠? 그럼 여러분 물 한 번 마시면 평생 오줌 많이 싸니? 쭉 떨어진다. 이건 오줌 생성량이나 속도가 될 거고요. 얘는 오줌 삼투압이 됩니다. 자 여기다 시점을 줄 거예요. 시점. 자 첫 번째 여기 시점을 쌤이 T1으로 잡을 거고요. 여기 시점을 T2로 잡을 거고요. 여기 시점을 T3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두 시점 간의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거 그리세요. 그리세요. 다 그렸어요? 쟤 좀 더 줘요? 그렸어요? 쪼오지 말까? 첫 번째 물어봅니다.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은 여기 있는 물 섭취 시점일 때와 T2일 때 언제 더 높을까 물어봅니다. 물 섭취 시점과 T2일 때 언제가 더 높을까 물어봐요. 언제겠니? 네? 물 마셨는데? 맞아요? 물 섭취 시점 더 손. 물 섭취했을 때가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더 많다 손. 아니다 그럴 리 없다. T2다 손. 3명과 수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물 섭취 시점 손.
다들 이제 대세에 따르는 거야. T2다 손.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여기도 빼요. ADH는 뭐 보고 나와요? 혈중 삼투압. 그치? 전체 혈액량. 물 섭취한 시점에 갑자기 물이 마시는 족족 쭉쭉쭉 다 들어와요? 아니라고. 아직까지 몸에 물이 안 먹은 상태 똑같은 상태예요. 사실 섭취 시점 높죠? 혈중 삼투압 T2 때보다. ADH 분비량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DH 분비량 때문에 그래요. 혈중 삼투압 때문에 ADH 분비량이 더 많습니다. 됩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건 쉽지? 자, 이것 때문에 애들이 막 미치려고 그래요. 보세요. 체내 수분량에 T1과 T3 뭐가 더 높을까? 띠딘. 아니 T1과 T3는 내가 의도한 바대로 서로 값이 어때요? 같거든요. 자, 누가 더 크다 혹은 같다 세 가지고 T1이 더 크다 같다 T3가 더 크다. 옵션 3개입니다. 생각했어요? 싼 거 더 굴렸지? 자, T1이다 손. 같다 손. 한 명, 두 명. T3다 손. 오, 그럼 T1 한 명도 없고 같다와 T3로 지금 갈렸어요. 자, 정답은 T1입니다. T1이에요. 봐봐요,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내가 좀 일반적인 시야로 보는 거와 과학적 시야로 보는 거 이야기할게요. 물 마시고 시간이 조금 지났죠? 이때 몸에 물이 많겠니? 물 마시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참 물이 많겠니? 마셨을 때 마시고 조금 시간 지났을 때 대부분 더 많겠죠. 흡수 많이 됐을 거니까. 맞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걸 과학적으로 살짝 더 접근해보면 봐봐요. 지금 혈장 삼투압, 오줌 삼투압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T1에서? 감소하고 있죠? 그 말은 우리 몸의 ADH 분비량이 어떻게 되는 시점인 거예요? 감소하는 시점이에요. ADH가 왜 감소하겠어요? 몸에 뭐가 많아서? 물이 많아서. T3는 어때요? 늘 증가하고 있죠. 그럼 ADH 분비량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왜 증가해요? 몸에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T1에서 더 많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에 애들 제일 힘들어하는 그래프 중 하나예요. 제일 힘들어하는 그래프. 이거 외에도 많은데 대표적인 그래프 이 두 개 볼 거고요. 응용 그래프 하나 더 볼 겁니다. 응용. 그럼 잘 따라와서 하는 겁니다. 얘들 응용 볼 거예요. 얘들 응용. 어디 그릴까? 여기 그래. 응용 그래프. 선생님, 네. 빨간 색깔 무슨 삼투압이에요? 혈장 삼투압이요. 글씨가 너무 더러웠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한 거야, 라야? 아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X축은 혈장 삼투압입니다. Y축은요, ADH 농도예요. 그럼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그치? 에이, 근데 이게 어떻게 응용입니까? 응용할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할 겁니다. 따란. 자, 질문. 띠링띠링. 세 사람의
전체 혈액량을 한번 비교해보자. 부등호로. 그냥 간단하게 뭐 누가 제일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A, B, C 중에서 P는 누가 제일 많을까? 한번 해볼까? A가 제일 많아요.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B가 제일 많아요. 손. 한번 들어봐. 잘나 보일 거야. 이 B가 많다는 거지. 그냥 이거 이 중간인데 씨. C가 제일 많다. 손. C 없어? 그러면 다 A야? 다시 A 손. B 손. 잘한다 진짜. B는 고르면 이건 성의가 없는 거예요. C 손. 나머지 뭔데? 잘 봐봐. 뭘 또 역변이 뭐니 보고 있는데 아까 칠래. 봐. 그리고 어떻게 이걸 구분을 할까요? 자, 물어보는 게 뭐예요? 혈액량이죠. 자, 우리 ADH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치? 이 ADH 분비 기준은 사인의 시상하부가 두 개로 체크한다고 했어요. 뭐와 뭐? 혈장 삼투압과 하나는 혈액량이에요. 이 두 가지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전체 혈액량을 비교하고 싶으면 나머지 한 개 값은 어떻게 돼야 돼?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동일하게 봐주는 거야. 자, 동일할 때 본다라고 하면 A가 지금 분비하는 ADH 농도는 여기 있어요. B가 분비하는 ADH 농도는 여기 있어요. C가 분비하는 ADH 농도는 여기 있어요. 이제 혈장 삼투압이 같은데 왜 ADH 농도가 다를까? 뭐가 달라서? 혈액량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 몸은 두 가지를 본다라고요. 그러면 한 개가 같으면 나머지를 봐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A에서 가장 ADH 농도가 높은 이유는 혈액량이 가장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C에서 가장 ADH 분비량이 적은 이유는 혈액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세 사람 중에서. 이해돼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나중에 문제 자료에 다음 중 출혈 환자는 누굽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애들 보면 놀라. 세 새끼 중에서 누가 피혈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봐야지. 그런 생각하면 문과 친구 문과지. 알겠지? 누가 제일 혈액이 많다고요? 그러면 C, 다음은 B, 그리고 A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여기까지 응용 그래프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별게 없어요. 얘들아. 해석만 잘하면 돼. 인과관계는 뭐만 하면 된다? 원인과 결과만 잘 잡으면 되고요. 어떤 사건 그래프는 그 사건 때문에 체내 환경이 변하는 거지 호르몬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과관계를 또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결국에 여기서 체내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뭐 호르몬 수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하는 게 5강의 핵심이에요. 사건이냐 호르몬 때문이냐 이렇게 보는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5강 마무리가 됩니다. 10분만 더 하면 안 돼요.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아파? 선생님 물리치료 산대. 네? 머리 낫게 해줄까? 네? 다른 곳이 너무 아프면 그곳에 통증이 잊혀져요. 성이 다리 아프다 했었나? 10분만 더 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울 것 같다고? 상민이 우는 모습 귀하다. 한번 올려볼까? 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주에는 뭐 할 거냐면 우리 6강, 7강을 한 덩어리로 해서 1주 반 정도 내용에 끝낼 예정입니다. 한 주 반 정도에. 한 주 반 정도에 끝낼 예정이에요. 한 주 반 정도에. 거기가 원래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라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아까 살짝 이야기했는데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을 방어하는 면역을 한다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면역 세포들. 그 면역 세포들에 의해서 우리 몸을 방어하는 거를 일종의 면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방어하는지, 그럼 우리 몸을 아프게 해주는 애들은 누가 있는지를 다음 주에 6강, 7강 한 단원으로 묶어가지고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보통 아마 내 예상대로라면 여기부터 아마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거예요. 여기부터가 기말고사 범위.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 되게 처음 들어본 내용이에요. 이건 중등 과정에서 안 배운 내용이거든요. 또 완전 처음 들어보는 생명 내용이라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할 거고요. 내 예상하건대 시간상 만약에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라이트하게 할 겁니다. 왜냐면 뒤에 있는 유전 물질 파트, 세포 분열 파트가 1학기 킬러가 될 거라서, 기말 킬러가 될 거라서 좀 잘 봐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제 시수업 몇 번 남았어요? 8, 9, 10, 11. 딱 4번 남았습니다. 딱 4번. 진짜 금방 가요 여러분들. 한 달 순식간이에요. 진짜 순식간 될 거예요. 그럼 끝나면 바로 내신 시작할 거예요. 그럼 또 미친 듯이 달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열심히 한 8주 공부하면 뭐예요? 1학기 중간이고요. 또 8주 공부하면 기말이에요. 그럼 1학기 끝나면서 새로운 과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2학년 여러분들 눈 깜빡할 새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 놓으시면 안 돼요. 텐션 놓으시면 안 됩니다. 방학 기간 중에 여러분들 힘든 거 알거든요. 근데 선생님 방학 때 수업을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어가지고 뭐 할 시간이 없어서요. 그게 학기 되면 2배, 3배 더 많아져요. 그래서 방학 때 여러분들 공부 텐션도 올려야 되는데 조금씩 공부 체력도 많이 늘려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공부 체력을 올린다는 게 여러분들 말 그대로 많이 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태까지 그냥 흘려보냈던 혹은 논다고 혹은 유튜브 본다고 혹은 딴짓거리 한다고 흘려보냈던 시간들을 알뜰하게 쓰는 그 방법도 연구를 하시고 만들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2학년 되면 더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조금 더 여러분 타이트하게 뭐라고 할 겁니다. 미리미리 조금 만들어 놓으세요. 알겠죠? 다들 고생했고 여러분들 혹은 숙제 안 친구들 있으면 남아서 또 워크북이나 덜한 과제나 쓸다